안녕하세요. 별보는 쉬운 아빠입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시내 관광을 하는 날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시내 관광은 지난번 로스앤젤레스와 마찬가지로 여행사를 통해서 당일 투어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루짜리 투어라서 굉장히 바쁘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긴 했는데 그래도 쏠쏠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투어였어요.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만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가볼 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간 곳은 샌프란시스코 트윈픽스라는 곳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저 멀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중심과 비교적 높은 건물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여러 작은 예쁜 집들, 그리고 저 멀리 보면 금문교도 보이네요. 금문교는 이따가 가볼 계획입니다. 트윈픽스에서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면 정말 더 좋은 광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골든게이트 파크라는 곳에 갔습니다. 금문교에서 조금만 차로 타고 이동하면 있는 굉장히 큰 공원인데 여기에는 사이언스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공원도 잘 꾸며져 있고, 그리고 미술관도 있어요. 미술관이랑 사이언스 센터는 가보고 싶었는데 일정상 제가 들어가서 볼 수 있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갈 기회가 있으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박 3일 정도 머물면서 저 미술관하고 또 과학관 둘 다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되게 유명한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죠. 롬바드 스트리트를 향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롬바드 스트리트는 꽃이 막 펴있고 햇살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웃고 있고 그런 모습인데, 이날은 비도 오고 3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웠고, 그리고 햇살도 전혀 없어서 상상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다리죠. 금문교를 보러 왔습니다. 영화에서 여러 번 폭파된 적이 있는 그런 다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 오시면은 금문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공원도 있고요. 간단한 기념품 가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념물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금문교에 걸쳐져 있는 금속 케이블의 두께를 표시한 것인데요. 굉장히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죠. 금문교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여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설이 됐는지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기념사진을 제대로 찍어볼 차례인데요. 제 가이드분께서 사진을 너무 열심히 찍어주셔서 굉장히 재밌는 여행이었어요. 저 위에서 저렇게 자세를 잡고 있으면은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차를 타고 금문교를 넘어갑니다. 금문교를 넘어가면은 소살리토라고 약간 고급진 그런 동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점심을 먹을 겁니다. 오늘 간 집은 스코마스 오브 소살리토라는 집인데요. 구글 평점 4.6에 굉장히 맛집으로 소문이 난 곳입니다. 식전빵과 버터가 나오고요. 빵 속에 넣은 클램 차우더 스프 요리인데요. 빵을 뜯어먹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스프 맛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에 가면 아무래도 빵이 없는 걸 주문할 것 같아요. 시훈이는 리조또를 시켰고요. 그리고 시훈 엄마는 해물탕을 시켰습니다. 딱 우리나라 해물탕 같은 그런 맛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봉골레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게 해물탕은 아니고요. 해산물 토마토 스튜라는 음식인데 맛은 토마토가 들어서 감칠맛 많이 나고요. 실제로 해산물 매운탕하고도 약간 비슷하기도 해요. 이 메뉴를 시키면 이렇게 귀여운 크랩이 그려져 있는 앞치마를 줍니다. 계속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먹었어요. 점심 먹은 식당 근처에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돼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레퍼츠 아이스크림이라는 곳인데요. 저렇게 특이한 파란 색깔의 아이스크림도 있고 또 뭔지 모를 살짝 보라색의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파란색은 쿠키몬스터고요. 이걸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파란색 은가를 보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향한 곳은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라는 곳인데요. 고급 주택가에 둘러싸인 공원 같은 느낌의 장소입니다. 사실 이곳은 공원은 아니고요.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웨딩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고대 로마의 느낌이 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축물의 가운데는 동그란 원판이 하나 있어서 다들 거기서 모여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뒤쪽으로도 건축물과 굉장히 잘 가꿔진 정원이 있네요.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면 매일 산책 나오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쿼틱 코브라는 곳인데요.
원래는 동력이 없는 배들이 들어오는 그런 방파제 안쪽이지만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와서 매일매일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초콜릿 가게로 왔어요. 원래 길라델리라는 유명한 초콜릿 회사의 공장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쇼핑몰하고 초콜릿 상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꾸며놓은 쇼핑몰이고요. 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초콜릿 가게 나옵니다. 중간에 동상이 있는데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여기가 바로 초콜릿 가게 입구고요. 안에 수많은 종류의 초콜릿이 있고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미리 봉지에 담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1+1이나 2+1을 하니까요. 선물용으로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구입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이제 피어 39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각종 해산물 요리집이라든지 기념품 가게 등이 있는 쇼핑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름 그대로 피어, 그러니까 부두로 활용됐던 곳이라고 해요. 잠깐 들러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어 39의 끝부분으로 가면요, 저렇게 바다를 볼 수도 있고요. 저 멀리 알카트레스 섬도 보입니다. 더 럭에 나왔던 그 감옥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저 멀리 금문교도 보여요. 그리고 피어 끝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걸어서 돌아오면은 실제로 배가 서 있는 그런 부두들이 있는데 여기에 물개들이 저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날씨가 좋으면은 저 부두 한가득 물개들이 다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날은 몇 마리 안 보였지만은 따뜻한 날 오면 정말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오라클 파크라는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인데요. 사실 저는 프로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다지 재밌다고 느끼진 않았는데요. 야구 팬이시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벌써 저녁을 먹으러 갈 시간이 되었어요. 보딘이라고 유명한 빵집 겸 카페가 있습니다. 갖고 온 빵들이 레일에 매달린 바구니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참 재밌었어요. 안에서 기념품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념품은 살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빵에 들어있는 클램 차우더 스프예요. 그리고 샌드위치도 2가지 시켜봤습니다. 빵은 어떤 맛이에요? 사워한 맛입니다. 시큼하다고 합니다. 우리 입맛에는 좀 안 맞는 맛의 빵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샌프란시스코 시내 관광편이었고요. 다음에는 요세미티 관광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